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산다. 강물 같은 노래도 비유인데 그거를 품고 산대. 대충 모르긴 해도 이게 되게 품어야 된다. 어디에 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커야 되겠죠.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알게 된대. 졸라 모르겠다. 나는 샷더맨이다. 와이프가 출근을 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비로소 나의 2년 생활이 시작된다. 승차입니다. 승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접란인 것 같고 얘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방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방화동에서 출발해서 화곡동까지 갈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지명에서 꽃화자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화의 방은 곁방자거든요. 근처에 꽃이 있는 동네. 그래서 방화동이고, 그리고 화곡동은 꽃화자에 골고, 그래서 이제 꽃동네라는 낭만이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꽃동네에서 시작해서 꽃동네로 가는 그런 코스로 오늘 혼자 잉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가 한때 그런 명이 있었거든요. 꽃화가 아니라 불화자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난 동네다. 조선시대 때.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고요. 말 그대로 꽃 근처에 있는 동네. 그럼 왜 꽃 근처에 있는가? 개화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방화동에 개화산이 있거든요. 그 개화산의 화자 역시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꽃이 피는 산. 그래서 개화산인데 그 개화산 근처에 있다고 곁방자를 써서 방화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화동하고 화곡동까지 가면서 말 그대로 꽃길을 걸어보자. 그러면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꽃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과연 지금도 꽃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꽃을 한번 찾으면서 도시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꽃인가요? 이것도 이야 기가 막힌 꽃이네. 근데 이 꽃 이름은 오늘 처음 보는 꽃인데 이게 무슨 꽃인지, 이야 이게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종같이 생긴 꽃입니다. 구시가지라 오래된 건물이 있고 전당포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업은 하는 거. 전당포가 원빈의 아저씨 이후로 다 없어지지 않았나? 전당포가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한 20억 좋겠다. 여러분, 여기가 조선시대 꽃길이었다는, 꽃 근처에 있고 되게 낭만적인데, 얘는 사루비아인데 사루비아가 길가에 폈습니다. 노란색이지 왜 사루비아가? 일설에 따르면 방화동이 꽃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꽃 하면 혹시 생각나는 시나 혹시 사람 없으세요?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의미. 아무튼 그 김춘수, 꽃의 김춘수 씨가 1922년 11월 25일 날 바로 이곳 방화동에서 태어났어요. 구람. 김춘수 씨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서 전혀 상관이 없죠. 죽은 곳은 어디냐면 2004년도에 11월 29일 날 경남 진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방화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서구가 2000년대 후반에 되게 발전이 많이 된 도시거든요. 그전에는 큰 대로변에 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병원, 이대병원, 그 이대목동 자리에서부터 그 뒤쪽으로 쭉 그냥 논이었어요. 2010년도, 12년도 요때까지 그만큼 이 동네가 발전이 안 되다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신시가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 쪽. 제가 방화동 구시가지 쪽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이쁜 카페도, 카페 온양 고양이가 하나? 와 되게 감각적이다. 커피 한 잔 먹고 갈까? 되게 이게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그런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커피숍 같은데 안 됩니다. 커피 먹으면 화장실 이슈가 되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길이, 보통 계획도시는 길이 만들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길이 지 마음대로, 여기 보세요. 이 끝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 길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또 절로 가면 또 좁아집니다. 이게 길이 일정하지가 않아. 동네 놀이터 있고요.
이쪽 찾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되게 오래된 집들이고 오른쪽은 고등학교가 있네. 고등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창립했나?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약간 신식 느낌이고 왼쪽에는 약간 구시가지 같은 느낌. 그래도 어차피 여기 사는 애들이 다 이 학교 올 텐데 내가 한 말이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방화동에서 화곡동까지 꽃길 로드를 며칠 전에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무궁화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 나무 같은 데서 피어있는 꽃 같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해외 유튜버들 보면 막 길을 걸어가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다 외국인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말 걸어도 뭐 영어로 대화하면 그거 자체가 또 콘텐츠가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걸 하려면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인기척이 있으면 눈치가 괜히 보여. 걷기는 되게 좋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이제 해외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원래 직업이 샷더맨이잖아요. 와이프가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까지만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엔 또 제가 막 설거지 같은 걸 하고 애들 밥 챙겨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으로 편도 1시간 반, 2시간 이상의 거리는 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신도시에 들어온 느낌이 들죠. 갈대밭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되게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심 속에 이런 갈대밭, 갈대가 숲을 이룹니다. 보시다시피 들리시다시피 온갖 풀벌레 소리가 다 들리고 뭐라 하던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 근처에 있으면 갈대고 물에서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겁니다. 갈 때 되게 야 왠지 여기서 뭐 이대근 씨가 나와가지고 인자 안 그러면 봉태규가 이제 바지 한쪽 걷고 풀밭에 숨어가지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막 이런 거 이거는 민들레인가? 이제 가을이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꽃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학교 때 가장 큰 화두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교 가면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불나비 이런 뭔가 뒷골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지금 말로 따지면 국뽕 하여튼 그때는 국뽕이 아니었지만 뽕이 올라차는 그런 어떤 노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인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무리 가사를 들어도 이게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산다. 강물 같은 노래도 비유인데 그거를 품고 산대. 대충 모르긴 해도 이게 되게 품어야 된다. 어디에 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커야 되겠죠.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알게 된대. 졸라 모르겠다. 아무튼 이곳은 방화동이고요. 야 여기 초등학교가 되게 많다. 요 옆에도 지금 학교입니다. 좀 전에도 학교를 지나왔는데 그런데 동네 이름에 꽃이 들어가면 지자체 단체장들은 일부러라도 그 상징적인 꽃을 만들고 좀 주변에 항상 그 꽃들을 심으면 뭐 관광 오는 사람이 없겠지만 서울 내니까 그 하나 자체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하나? 나만 하나? 의미가 없나? 길이 또 좁아집니다. 이쪽으로 좀 좁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다울까를 되게 여러 시간 고민을 했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어느 순간부터 술을 사주면서 숙제를 내줬죠. 너 내일까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와.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꽃은 무생물이잖아요. 그 무생물인 꽃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감정을 넣어서 이 꽃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식민사관이나 혹은 이제 가불관계에서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사람의 꽃을 평가한다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계속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꽃은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300억 부자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평생 이제 폐지 주워서 모아온 돈들을 이제 기부를 하고 돌아가신다라든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 제가 이제 그 할머니의 어떤 인성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람은 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면. 그 내면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건 아닐 거고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시적으로 노래 가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그 표현의 가능성에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노래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는 억울해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일단 꽃은 낭만이 있잖아. 낭만이잖아요. 일단 꽃을 방화동이라는 동네 이름에 이제 꽃을 넣고 화곡동이라는 동네 이름에 꽃이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을 알아보고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낭만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에다가 콕 집어가지고 방화동, 화곡동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이름만 짓고 끝냈을까? 봄이든 가을이든 꽃놀이를 주로 이 강서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서울 시내 기준으로 보면 좀 약간 후미진 곳이잖아요. 많이 와야 되는 곳이야. 그러면 과연 이 꽃이 많은 동네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보시면 오르막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 선택은 평지입니다. 보면 큰 대로변이 보여요. 그럼 후미진 오르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했지? 까먹었어. 이제 기억난다. 이 꽃놀이를 왔겠죠. 그 남자들이 과연 남자들끼리만 꽃놀이를 하러 왔을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이제 낭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꽃놀이를 왔을까? 몇십 리길을 그러니까 조선 장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근처에서 꽃을 보러 자기 와이프랑 걸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뭐 올라면 한 2박 3일 걸리는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 여기가 불륜의 온상이 아니었을까? 죄송합니다. 약간 그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 구탱이 형님, 그 구탱이 형님이 이제 옛날에 영화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영화에 나왔냐면 그 방자전에 나왔을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심청전 말고 그 뭐 통길동전도 아니고 그 뭐지 춘향전 이몽룡이 주인공이잖아.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주인공인데 방자전에서는 방자가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안녕 아이고 이쁘다. 길에서 사니? 아이고 얼마나 온몸이 까만데 더위 힘들었겠니? 아이고 그렇게 많이 도망가진 않는구나. 아저씨 한번 봐주면 안 돼? 만져봐도 돼? 만지면 안 되겠지? 알았어 이제 갈게. 안녕. 인사 한번 해줘. 안녕 꼬맹아. 아이고 어딜 그리 가냐. 갈 데도 없으면서. 알았어 안녕 갈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냥 제 상상, 죄송합니다. 상상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꼭 이런 상상들만 정작 나는 용기도 없으면서 그런 오만 집구석에서 상상은 다 한다. 그러니까 잉여인간이지. 결혼이라도 잘 못했으면 무지할 뻔했노. 내 인생이 제일 잘한 결혼이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인 것 같은데 나름 주상복합입니다. 위에 아파트 밑에 상가인데 호남식당은 웬만하면 안 망할 건데 되게 이쁜 커피숍이 하나 있고 희소. 와씨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데 기름진 냄새가 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요즘 유튜버들을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숨어 가야 돼. 이 자식 누워있네. 피곤한가 보네. 누우면 안 되는 거잖아. 10분 만에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아. 같은 동네가 맞나, 연결된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되게 고급진 호텔이 있을 정도로 우표가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표가 세상을 연결하다. 그렇지, 연결했었지 예전에. 지금은 일단 건물도 모양이 예사롭잖아요. 땅 모양대로 건물을 지었겠지만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형 같은 마치.
금연구역. 많은 유튜버들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고 긴장이 되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배고파서 밥 투정을 하고 했었을 텐데 배는 고픈데 안 먹어도 참을 수 있게 된다. 되게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는 속에서 내 혼자만 동료가 없고, 그래도 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곡 어느 지구 같은데 한쪽으로는 무슨 박물관 같은 게 있고, LG 아트센터가 있고, 한쪽에는 사무실 건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밥 먹은 직원들이 커피 하나씩을 집어들고 다시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웃는 게 아니지. 저 역시 열심히 영상을 찍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긴 다 LG 동네인 것 같은데? 일렉트로닉스, W6, W4. 아, 여긴 다 LG 직원들인가 보다. 되게 좋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있어요.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W4동, W6동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아, 이렇게 표지판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 되게 좋아. 왜냐면 저같이 화장실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도심 속에서 화장실 갈 곳이 없으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라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좀 다른 게 밥 먹고 나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의도 같이. 사람 없는 길로 닦으면서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 없는 길이 없습니다. 성룡이 여기를 봤으면 뭔가 영화를 한 편 찍고 싶지 않았을까? 되게 여기 막 뛰어다니고 졸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오고 졸라 위험하게. 딱 성룡이 좋아하는 영화 찍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입구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미끄럼틀 하나가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미끄럼틀은 아이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움. 나무가 영어 이름이 심플 조팝나무. 얘가 조팝나무야? 우와, 다 LG다. 길이 이쁘네. 이야, 분수대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이야, 먹어. 불빛이, 그냥 물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빛도 보셨어요? 불빛이, 이야, 이거 어떤 기술이지? 오이씨, 이 봐봐. 물 두 개가 만나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 되게 창의적이다. 일부러 바보 같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 생각 못 한 건 아닐 건데, 물 두 줄기가 서로 만나서 독특한 무늬를 이루고. 우와, 근데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불빛 올라오는 게 되게 신기해. 야,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한 3분의 1까지밖에 안 옵니다. 역시 LG긴 한데, 삼성이었으면 끝까지 불빛이 갔을라나? 대학교 축제 분위기 납니다. LG 오픈 이노베이션. 아, 여기는 동네 자체가 LG인가 보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 아, 나는 LG맨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도 대기업인데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명 한 명 되게 힘들게 들어와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LG인 거잖아. 그러면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질 건데, 대단합니다. 뭔가 이루었다는 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속이잖아. 같은 통장에서 월급을 받고 LG란 이름이 적혀져 있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무 회장이 이런 광경을 생각하고 LG를 만들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자회사 제일 먼저 세운 기업이 LG거든요. 나중에 삼성이 따라한 거예요. LG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업. 근데 이제 축구도 그렇듯이 영국이 축구 종주국인데 영국이 축구 제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LG가 우리나라에서 전자회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에 따라잡혔다. LG는 지금 가전제품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뭐 패널이라든지. 차라리 LG가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도 카메라 기술력이 있었을 거거든. 쓸데없이 삼성은 여러 가지 다 하다가 카메라도 했었고 자동차도 했었는데 둘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액션캠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DJI를 쓰거든요. 액션 5 프로. 원래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원래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 캐논 아니면 소니,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쓰면 또 이제 블랙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DJI는 이제 액션캠이나 아니면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 거기에 올인을 했잖아. 근데 일반 DSLR은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닌데 제일 큰 도로를 건너갑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온 것 같은 느낌. 사람 수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LG 그 골목은 건물들이 뭔가 획일적으로 이제 막 계획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들을 지었다면, 여기는 그냥 뭐 이놈저놈 다 지 맘대로 다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한 블록 차이가 되게 많은 느낌이 드는 발산동까지 왔습니다. 반 이상 왔지 이 정도면. 야, 여기가 와 대박. 서울 3대 짬뽕집 명성각입니다. 뻥이야. 3대리 개뿔이. 안 가봐서 모르면 맛있겠지. 맛있을 거야. 여기가 이대 서울병원인데,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촬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이는 모든 곳이 사람 빼고 움직이는 거 빼고 논이었습니다. 김포공항 넘어가는 그 길까지 여기는 그냥 논이었다. 그러니까 논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논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그 여기도 논이고, 이 보이는데 다 논이다. 논이었다. 2010년대 1000년대 초반 여기 다 그냥 논이었습니다. 논. 제가 왜 아느냐, 여기서 결혼하기 전에 한 5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추수가 되는 거를 5번이나 봤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었는데, 조정석 연기가 막 거의 끝판대장급. 되게 연기를 잘하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차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치료하는 수준은 3차 병원이고 교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좀 싸죠. 일반 대형 병원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김포 사람들이 여기서 큰 병이 있으면 일단은 김포 사람들이 이대 서울병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친절 서비스도 괜찮아요. 여기. 일단 여기 저도 들어가서 화장실 좀 갔다가 나왔습니다. 내려갈까요? 지하 2층? 네. 그런 와중에 여기 뭐 옛날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대 의료원인가 봐요. 이대 의료원인데, 이제 사실 뭐 이대 병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2021년이 이대 병원 138주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관, 여관이네 여기는. 여관이었나 보네. 1930년도에 최고의 여성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그러니까 산부인과죠. 산부인과로 시작을 했나 보네.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선생님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이야,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게, 와,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관해놨다가 다시 찾을 때 찾아졌다가 우리한테 줘가지고, 여기 이제 이화의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고종 같은데, 고종 때 1885년 고종의 윤허로 병원이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 오케이. 보군여관. 여관이 아니라 보군여관이었구나. 보군여관. 박에스더 여성의사, 이분이 박에스더라는 분이고, 간호원 양성학교도 있었고, 이분들이 여기 이제 보군여관인 거지. 발음나는 그대로 읽었다고 여관이 아니고 보군여관. 여기서 물론 이제 이 집이 아니라 비슷하게 지어진 거겠지만, 140년 전에 여기서 우리나라 자손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고 아기를 낳았고 그랬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질적인데,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이거를 재현하고 구현해 놨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쁘게 잘 지었다. 옛날 건물들은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관리가 안 되어 있네. 보군여관을 뒤로 하고 저는 최종 목적지인 화곡동을 향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행히 아는 길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보이는 요 산이 우장산입니다. 우장산. 우장산이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역.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안 높은데 왜 군사 요충지였나.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기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오는 관문이었대요. 인천에서 이제 중국이 들어오는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인천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는 막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었대요. 우리나라는 정말 옛날부터 어떤 거점 위주의 방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군사적 요충지일까? 그러니까 지금 건물들이 없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아까 그 우장산이 저 위에 올라가면 김포공항 지나서 김포까지 싹 다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서 있으면, 부산에서 날씨만 좋으면 대마도까지 보이거든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까지 조선시대에는 우장산이 그 정도의 역할이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면 건물들에 가려가지고 끝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건물들에 가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산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뒷산이고 그냥 뭐 언덕 이런 느낌인데 조선시대 때는 저기만 올라가면 뭐 거의 인천 김포 다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이나 오르막길이 없으니까 뻥 뚫린 듯이 봤겠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뭐 울란바토르나 아니면 이제 몽고나 가야 볼 수 있는 그 수평선, 지평선, 천평선 같은 느낌. 우장산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 논이었는데 화곡동으로 가고 있다. 화곡동은 꽃화, 논밖에 없는 데서 꽃이 있는 마을, 꽃의 곳. 화곡동이 맛집이 많거든요. 동네 자체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맛집이 많아요. 이 동네가 즉석떡볶이 전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먹기에는 밥 먹을 때 뭔가 끓여가지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여자 말을 잘 듣자. 근데 아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안 돼. 자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400m, 500m만 가면 화곡역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오늘의 종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하이라 돈가스 전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 가고 싶은데 건너편이다. 남자는 또 직진 아니겠습니까? 여기 살 때는 대부분 이제 밤만 되면 술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집을 아는데 많지가 않아. 김이라고 있습니다. 저 이래 걷다 보면 진짜 아무거나 다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맞아. 소담비, 우백, 동명, 인견 전문점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저게 우동으로 보여. 자, 다 왔습니다. 오늘 목적지 화곡역. 유튜버들은 보통 한 20km, 30km씩 걷던데 나는 한 5km, 10km 걸었을라나? 근데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있잖아요. 제 능력치는 지금 30km 걸어가면 죽어요. 문편이었고 집에서만 있었던 잉여인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야, 한판 완전 직관적이네. 특관절, 관절 아프면 특관절. 드디어 화곡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화곡역 8번 출구. 20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수많은 방황을 하고 술을 빨고 드디어 목적 달성을 했고, 저는 근처에 어디 흘러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시 김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맛집을 못 찾고 롯데리아에 들어왔습니다. 물처럼 보이지만 사이다입니다. 감자튀김, 콜슬로, 그리고 햄버거. 와, 사이다만 먹어도 맛있다. 다 아는 짭조름한 맛. 콜슬로. 콜슬로는 맥도날드가 더 맛있습니다. 다 붓고 여기다가는 케첩을 뿌리면 되겠죠. 이렇게 케첩을 넣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겠죠. 맛있죠. 와, 대리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대리가 대충 만들어서 대리버거. 날씨가 미쳤습니다. 우와, 태풍이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쳤다. 집 어째가니? 집 어째가니? 일단 먹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